네, 정부가 끝도 없이 계속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P2P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수요 억제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내가 내 자산, 내 부동산을 담보로 어느 정도 LTV라든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들 흔하게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15억이든 9억이든 점점 살 수 없게끔 사지 말라는 수요 억제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끝도 없는 규제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은 반응은 어떤가요? 잠시 지금 조정기가 올 것이다, 하락세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만 과거의 통계나 과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야권의 수장들이 굉장히 강력한 반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건 지금 실패된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 과도한 부동산 상승만 유발했다. 2달에 한 번꼴로 내놓은 모든 대책들이 효과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만 계속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저쪽에 손학규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한마디를 지금 던졌죠. 마치 이런 초고강도의 이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사실 안정화가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일부 투자자들을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사실 투자와 투기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2주택, 3주택자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투자자가 아닌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 수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 참모들이 40%의 상승이 됐다. 그 참모들의 평균치를 보니까 아파트가 평균 11억 5천만 원이 넘더라. 그걸 또 한번 따져봤더라고요. 결국 서울 아파트 값이 500조의 상승 효과가 있었고 현 정권 취임 후에 계속되는 2달마다 한 번씩 바뀌는 이런 대책들이 오히려 효과가 있기보다는 풍선 효과만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지금 정부가 계속 마지막에 끝판왕처럼 내려온 게 바로 종부세 인상과 그다음에 저희 그 양도세 인상인 거죠. 그럼 부동산의 종부세는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어떻게 비춰집니까? 일부 투자자들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부유세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나 해외에서 말하는 부유세는 부자들이 내는 부유세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역 관리 비용, 지역을 개발하고 그쪽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뭔가 개발하고 그 변화를 일으켜주는 곳에 다 투자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발 촉진 비용이라든가 그런 지역 관리 비용이 아니라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말 그대로 부자들이 내는 부유세로 지금 전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럼 이런 부유세 같은 걸 또 외국은 안 내고 있나요? 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내고 있는데 그 부유세를 많이 높이게 낸 결과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냈더니 그 통계치가 어떻더라? 나중에 처음엔 일시적 조정이나 약간의 하락이 있을지언정 향후에는 또 임대료 상승까지 이어지더라. 결국 임대료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올리거나 종부세를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시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장 정책을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색을 띠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것이 해외에 있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부가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리면 매물들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올 거라고 지난 9월, 10월, 11월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되면 이제 매물 폭탄으로 해서 하락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금 시장은 그 충격에 의해서 잠시 멈칫하고 멈춰 있을 뿐입니다.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나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절벽으로 다시 예전에 대책들이 나오면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항상 매물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얘기는 수요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매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매물을 사자고 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승하는 거죠. 예, 이런 구조를 보이는 거죠. 종부세가 갑자기 올라가고 양도세가 갑자기 몇 배로 뛰고, 자,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큰 충격은 줄지언정 결국 그거는 매물이 잠기는 현상으로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규제책이 나와도 결국은 일시적으로 조정기일 뿐이다. 오히려 지금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가진 사람들, 굳이 대출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커다란 또 기회로 그들한테는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결국은 30대, 40대 무주택자들한테는 실수요를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한테는 오히려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그러한 또 다른 안 좋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빗나간 정부 예측, 이걸로 인해서 시장 안정화가 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잠시 조정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규제 정책들이 사실 과거의 정책과 너무나 같다는 거죠.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지금 모태라고 할 수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 이후에 나왔던 정책들이 너무나 비슷한 판박이들의 하나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씩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조금 더 어떤 푸시의 압박의 강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면 다 확대시키고 여러 가지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하고 모든 것들이 그때마다 잠시 조정이 있을지언정 다시 올라갔고 또 잠시 조정이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이 있다가 갑자기 쭉 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죠. 처음부터 보면 계속해서 굉장히 제일 많은 역대 정권 사상 가장 많은 또 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6.19 정책 발표되고 8.1 대책 나오고 나니까 잠시 하락하는 듯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나오니까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9.13 대책 나오니까 잠시 조정기를 보이는 듯 하다가 지금 25주째 계속해서 25주째 올라가고 있죠. 자, 과거의 데이터와 과거의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과거에 있던 노무현 정권과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같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다는 얘기죠. 나머지 정권 때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지 않습니까? 공급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주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자리 주택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값은 그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계속해서 압박과 규제를 통해서 누르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과거와 똑같은 이런 정책들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상승을 유발한다. 부동산에 규제가 나오면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그게 큰 하락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이자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데이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압박을 가하자 많은 순수한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또 귀가 솔깃해서 투자를 하나요? 결국 기획부동산들이 받는 그런 땅, 전 국토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서 갈갈이 쪼개져진다고 신문 보도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 순수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일부 집에 투자하기보다는 땅에 투자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 사고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려 전체 순수 토지 거래에 열이면 3건, 30%가 다 기획부동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고 결국은 그게 5년, 10년이 아니라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곳에 거의 평생 동안 잠겨버리는 그런 잠기는 투자, 돈이 말하자면 묶이는 거죠. 어렵게 벌어서 내가 성공 투자를 하겠다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결국 땅 한 곳에 그냥 묶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런 곳에 사실 현혹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땅이 개발되고 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이런 때 여러분들은 바로 곁에 현명한 조언가, 여러분한테 현명하게 그것을 분석해주는 그런 분석가, 그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잘 만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세미나를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10만 건에서 19만 건, 2배 이상 늘고 12전세 모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 개발 사업의 걸림돌로까지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곳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규제책이 나오고 압박책이 나오지만 사실 풍부한 현금 유동성 자금들 그리고 매물에 잠기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공포감이 자극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잠시 조정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싶은 사람은 바로 지금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현재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희소성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땅을 보러 내가 어디가 투자를 가시기보다는 도심 속에서 인서울 속에서도 호재가 있는 곳, 변화의 가치가 많은 곳, 변화의 폭이 큰 곳,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1:1 상담을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오셔서 들으시고 본인이 투자했던 것들이라든지 향후에 투자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하시려면 미리 신청을 하시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시작 때 일일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사실 두더지 게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락실 같은 데 가거나 어디 엔터테인먼트 있는 곳에 가시면 이렇게 두더지 튀어나오면 머리가 쑥쑥 나오면 때리는 그런 망치로 때리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두더지들이 나올 때마다 망치로 있는 힘껏 때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더지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굽니까? 두더지입니다. 때리는 사람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서 더 이상 못 때립니다. 시간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부동산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더지 게임에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 정책을 맡겨놔야 됩니다. 잠잠해질까지 혹은 공급을 펼치게 되면 그렇게 불쑥불쑥 풍성 효과가 나타나고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으시고 그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을 옆에 바로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 곁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